키스 하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당연히 뭐 로맨틱한 순간, 사랑 이런 거잖아요. 근데요, 만약에 이 단순해 보이는 사랑의 표현이 사실은 세균을 막 교환하고 상대방을 슬쩍 검사하는 아주 복잡한 과학적인 행위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키스의 모든 것을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첫 키스는 진짜 의미가 남다르죠. 그냥 입맞춤이 아니라 뭐랄까 인생의 어떤 전환점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로맨틱한 행동이 사실은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인 게 아니라면요? 좀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럼 이 주제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볼까요? 로맨틱한 키스는 사랑의 보편적인 신호다. 이게 정말 맞는지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면 키스라는 게 좀 이상하긴 해요. 그쵸? 뭐랄까 좀 낯설고 어떻게 보면 약간 비위생적일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랑 침을 섞는 거니까요. 실제로 한 번 키스할 때 무려 8천만 개의 박테리아가 오고 간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요, 우리가 키스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뒤흔들 만한 아주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겁니다. 46%. 전 세계 문화 중에서 로맨틱한 키스를 하는 문화는요, 놀랍게도 46%밖에 안 됐습니다. 와,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기존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실제 데이터가 어떤지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보세요. 예전에는 인류의 한 90%는 키스하겠지라고 막연히 추정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연구를 해보니까 고작 46%였다는 거죠. 이 엄청난 차이,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키스가 우리 본능이 아닐 수도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대체 누가 키스를 안 한다는 걸까요? 놀랍게도요, 우리 인류 조상들의 생활 방식이랑 가장 비슷하게 사는 수렵채집 사회들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키스를 하는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대요. 심지어 브라질의 어떤 부족은 키스를 역겹다고까지 표현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키스가 타고난 행동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되죠? 자, 그럼 키스가 보편적인 게 아니라면 대체 이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일종의 만들어진 전통이라는 건데 키스의 기원을 찾아서 한번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키스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요, 가장 오래된 기록이 약 3,500년 전 힌두교 문헌에서 나와요. 이때는 키스를 선호의 영혼을 들이마시는 행위라고 묘사했대요. 되게 시적이죠? 근데 재밌는 건 그보다 더 오래된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에는 사람들이 막 가까이 붙어있는 그림은 있는데 입술을 맞대는 그림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키스가 아주 먼 옛날부터 있던 본능이 아니라 비교적 최근에 생겨나서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퍼져나간 문화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자, 이제 핵심 질문에 거의 다 왔습니다. 키스. 과연 우리 몸에 새겨진 본능일까요? 아니면 문화가 만들어낸 현대의 발명품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서 이번에는 동물들의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동물 왕국의 비밀. 과연 동물들은 어떻게 짝을 찾을까요? 대부분의 동물들이 우리처럼 입을 맞출 필요가 없는 이유. 거기에 인간의 키스에 대한 실마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랑 가장 가까운 친척인 침팬지나 보노보를 보면요, 얘네들도 키스 비슷한 걸 하긴 해요. 근데 의미가 완전 달라요. 침팬지들은 주로 싸우고 나서 화해할 때, 그것도 수컷들끼리 키스를 하고요. 로맨틱한 거랑은 거리가 멀죠. 보노보는 좀 더 자주 하는데 이건 뭐 그냥 사회적인 유대감을 다지는 여러 행동 중 하나일 뿐, 인간처럼 특별한 낭만적인 의미를 담고 있진 않습니다. 다른 동물들이 왜 우리처럼 키스할 필요가 없는지 그 이유를 알려면 바로 이 페로몬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페로몬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동물이 몸에서 뿜어내는 일종의 화학 신호인데요. 이걸로 짝을 유혹하고 또 상대방이 괜찮은 짝인지 평가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예요.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결정적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멧돼지나 쥐 같은 동물들, 얘네들은 후각이 엄청나게 뛰어나요. 그래서 멀리서도 페로몬 냄새를 맡고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쫙 스캔할 수 있죠. 근데 인간은요, 우리는 어떻죠? 네, 우리의 후각은 솔직히 형편없습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단서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왜 그렇게 가까이 다가가서 키스를 하는지, 그 진짜 이유에 대한 미스터리가 거의 다 풀렸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인간은 후각이 형편없다.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동물들처럼 멀리서는 잠재적인 짝이 보내는 중요한 화학 신호를 전혀 알아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키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자, 첫째, 동물들은 뛰어난 후각으로 멀리서도 상대방의 건강 상태나 유전 정보를 싹 파악해요. 둘째, 근데 인간은 후각이 나빠서 그게 안 돼요. 셋째, 그래서 어떻게든 상대방의 페로몬 냄새를 맡을 수 있을 만큼 아주 가까이 다가갈 방법이 필요했던 거죠. 그것도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용납되는 방법으로요. 넷째, 바로 그 행동이 키스가 된 겁니다. 와, 결국 키스는 냄새 맡기였던 거예요. 이게 그냥 그럴듯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걸 뒷받침하는 과학적인 증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5년에 한 연구를 보니까 여성들이 자신과 유전적으로 다른 남성의 냄새를 더 선호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전적으로 다를수록 더 건강한 자손을 낳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거든요. 일종의 본능인 거죠. 또 다른 연구에서는 키스할 때 냄새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나왔고요. 특히 여성들은 가임기에 가까워질수록 파트너의 냄새에 더 민감해진다고 합니다. 다 연결되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알던 그 입맞춤이라는 행동을 한번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겠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포유류로부터 모든 생물학적 특성을 물려받았고 거기에 진화 과정에서 뭔가를 조금씩 더했을 뿐이다. 키스가 바로 이 말에 딱 들어맞는 완벽한 예시인 거죠. 짝의 냄새를 맡으려는 포유류의 본능이 인간의 문화 속에서 키스라는 아주 특별한 형태로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키스는 뭐다? 좋은 파트너를 가려내기 위해 상대방의 냄새를 맡는 일종의 문화적인 지름길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 모든 과학적인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굳이 세균을 교환하지 않고도 완벽한 짝을 찾을 수는 없을까요? 이론적으로는요, 가능합니다. 키스 대신 그냥 서로의 냄새를 맡으면 되죠. 훨씬 직접적이고, 세균에 노출될 위험도 적을 거고요. 물론, 그렇게 하면 주변에서 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순 있겠지만요.